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화면 보시느라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눈의 피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노안 증상을 어떻게 하면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눈 마사지. 이게 과연 치료일까요? 아니면 관리일까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눈 건강에 대해 혹하는 그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런 거죠. 침침한 노안이 싹 사라진다. 마치 눈 마사지 하나만으로 노안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다는,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마사지만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우리 눈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답은 꽤 명확합니다. 노환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치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인 거죠. 다시 말해서 마사지는 이 노화 자체를 거꾸로 되돌리는 마법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로감이나 건조함, 일시적으로 흐릿해지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눈이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이제 그 원인을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당연히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모양체라는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해서 피로가 쌓인다고 봐요. 반면에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는 눈 주변의 기와 혈, 그러니까 에너지와 혈액순환이 꽉 막혀서 그렇다고 설명하죠. 자, 그럼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을 합친 곳에 있습니다. 특정 혈자리들을 마치 우리 눈을 위한 도구 상자처럼 활용하는 건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 도구 상자의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정명혈입니다. 이름부터가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이죠. 위치는 눈 안쪽 구석, 코랑 만나는 오목한 부분인데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면 즉각적으로 눈의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는 태양혈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관자놀이죠. 눈이 피로하면 덩달아 머리까지 찌끈찌끈 아파오잖아요. 그럴 때 이 태양혈을 눌러주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엔 눈 바로 아래쪽을 볼게요. 동공 바로 밑에 눈구멍뼈 가장자리를 만져보면 승읍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눈물을 받는다는 이름처럼 특히 눈이 건조하거나 떨릴 때 관리해주면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눈썹 바깥쪽 끝으로 가볼까요? 여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사주공열인데요. 여기는 눈이 좀 충혈됐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로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혈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목에 있는 양로혈이에요. 눈이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가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눈 건강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원격 스위치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혈자리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눈 건강 도구 상자입니다. 정명혈, 태양혈, 승읍혈, 사주공혈, 그리고 손목의 양로혈까지. 각 혈자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핵심은 눈 주변의 직접적인 지점들과 손목에 있는 원격 지점을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도구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혈자리들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5단계 눈 리셋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눈 위에 살짝 얹어서 준비 운동을 하고요. 2단계로 코 옆에 정명혈, 관자놀이의 태양혈 같은 핵심 혈자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3단계, 눈 아래 승읍혈, 눈썹 끝 사족공혈 같은 주변 혈자리를 눌러주고요.
4단계에서는 손목의 양로혈을 마사지해서 전신 순환을 돕고 마지막 5단계에서 간단한 눈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마사지 루틴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보려면요. 이걸로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마사지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눈 관리 전략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마사지랑 이 4가지 습관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서 눈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눈꺼풀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염증을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시간 정도 집중해서 일했으면 꼭 먼 곳을 보면서 눈을 쉬게 해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습기 같은 걸로 실내 습도를 조절해서 눈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 중에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마사지할 수 있는지, 그 황금률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안구를 직접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황금률이에요. 압력은 항상 눈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뼈, 그 부위에만 가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눈 마사지기 관련 부상 사례가 무려 19건이나 된다고 해요. 잘못된 압력이나 기계 결함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눈이 붓는 등 실제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더 주의해 주세요. 마사지 할 때는 절대 아프게 누르면 안 되고 지그시 누르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눈이 붓거나 가렵다면 따뜻한 온찜질 대신 차가운 냉찜질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시력이 변화하거나 통증이 계속되면 그땐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해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는 눈의 편안함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눈 건강은요, 오늘 하루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하는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러분의 시력 건강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습관은 무엇이 될까요?